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이제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등에 관한 문제인데 서브 자료 76번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압수를 하게 되면 수사 단계, 공판 단계 이렇게 이제 압수를 하게 될 거예요. 법원이 압수하는 거고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거고. 이제 형 집행 단계로 나누면 일단 압수를 행하면 이 압수에서 이제 이게 자청 보관의 원칙이다. 경찰이 하면 경찰서에서, 법원이 하면 법원 청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재판이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 재판이 선고가 됐을 때 이 재판 선고하면서 압수물을 이제 몰수 판결, 국고에 기소하고 환부는 돌려주는 것 이렇게 하고, 아무런 재판이 없으면은 압수물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법률 규정과 더불어서 구체적 사건에는 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재판이 없을 때 국고 기소를 못해요. 압수 해제를 간주한다. 이 압수 해제를 간주하는 것은 이제 환부를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이제 자청 보관이 원칙인데 이 보관으로 이제 보관 방법으로 이제 그 위탁 보관, 원래 자청 보관 이외에 위탁 보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폐기 처분인도 보관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가 보관, 돈으로 바꾸는 거,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다가도 이제 환부는 압수가 잘못된 거죠. 압수 계속이 필요 없을 때. 그 다음에 압수 계속이 필요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가환부가 있고, 가환부는 임시죠. 임시로 하는 것은 어떤 증거물에 대해서 임시로 이제 가환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환부. 예를 들면 절도범이 절도한 물건을 갖고 있는데 압수를 했다. 절도범에게 돌려줄 수는 없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 피해자 환부를 한다. 그리고 이제 가환부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증거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환부는 임의적 가환부가 있고 필요적 가환부가 있어요. 임의적 가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 증거에 공할 압수물. 필요적 가환부는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은 순수한 증거물만을 의미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증거물이면서, 원래 이제 몰수물은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는데, 필요적 몰수는 안 되고 임의적 몰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가환부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해서 임의적 몰수 대상물도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압수와 관련해서 잘못되어 있을 때 이걸 다투는 게 수사 단계에서는 417조 준항고, 공판 단계에서는 402조의 보통항고, 특히 403조 2항에 따라서 구금 압보유, 즉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고, 형 집행 단계 검사가 압수물을 거부 처분했을 때는 이 수사상 준항고나 보통항고로 가는 게 아니라 형 집행 단계는 489조의 이의 신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개요만 설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압수물은 압수한 자청에서, 압수한 청사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운반하기 어렵다.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할 수 있는데, 이게 위탁 보관이고, 위탁 보관에서는 한 가지, 사법상 임치, 무상이 원칙이다. 임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임치는 맡기는 부탁이에요. 예컨대 여자친구가 혹은 아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가방을 맡겨요. 이게 임치 계약입니다. 임치하는데 나왔는데 돈 달라고 하면 그렇겠죠.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치는 무상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발생의 염려, 이 두 가지가 이제 폐기 처분인데,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폐기 처분이 가능해요. 임의적. 그리고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이걸 금제품인데, 금제품으로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하기 어려운 물건은 동의를 받아서 폐기 처분할 수 있다. 폐기는 일단 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거고, 두 번째, 금제품은 동의를 얻어. 위험물은 동의가 없어도. 그다음 세 번째,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이렇게 현장 가치 감소 염려가 있는 거.
혹은 환부해야 할 압수물 돌려줘야 될 것 중에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으면 대가 보관, 돈으로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몰수 대상이 아니어서 환부 대상물도 대가 보관이 가능하게끔 2008년에 되어 있고, 대가 보관 시 돈으로 바꿔놓은 게 압수물과 똑같아서 몰수할 때도 대가를, 돌려줄 때도 대가를. 자, 그 다음에 압수물의 처분 시에는 미리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둬야 돼요. 이게 대가 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해서 대환이가 피통해서 대가 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는 통지해야 되고, 사전 통지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 판결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거고, 뭐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자,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환부 앞에 정의했듯이 이제 압수 계속이 필요 없다. 이게 잘못 압수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못 압수한 거. 원래 이제 압수라고 하는 것은 증거물도 압수할 수 있고 몰수물도 압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부가 되려면 증거물도 아니고 동시에 몰수 대상도 아닌 것. 그리고 이제 위변조 문서는 원칙적으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변조 표시 후 환부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형사 책임, 위조 수표 때문에 내가 돈을 잘못 지급했으니까 돈 돌려받으려면 위조라는 것을 증명한 수표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형사 책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변조 표시 후 환부가 가능한 게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수물 환부 청구권, 고소권, 진술거부권 이런 것들을 공권이라고 하고, 이 공권으로서 포기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아가 이제 소유권은 포기각서를 받거든요. 그래도 압수물 환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문이 없어서 반드시 환부해야 된다. 옛날에 압수를 해놓고 포기각서를 받은 다음에 풀어줘요. 사람들이 나가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고에 귀속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도 환부 청구권은 그대로 인정한다. 또한 이제 관세 작물임을 단정할 수 없어 기소 중지된 경우, 이 관세 작물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혐의가 없는 이상은 반드시 환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환부는 앞에 증거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증거의 공할 압수물,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 나누는데, 증거물의 공할 압수물은 임의적 가환부인데, 여기에는 증거물로서의 속성과 임의적 몰수 대상물도 가환부로 갑니다. 반면에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은 필요적 가환부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압수물에 대해서 환부나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경우 압수해제가 간주되고요. 가환부한 작물에 대해서도 별단 아무런 선고가 없으면 환부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압수해제된 압수물을 정확히는 압수해제된이라기보다는 압수해제 간주된 압수물을 검사가 반환 거부한 거다. 압수해제 간주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서 압수해제가 간주되는데, 이때는 수사상 준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의 대상이 돼요. 다만 판례는 준항고 제기 시 이의신청으로 선에 받아들여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상 준항고, 보통항고, 나중에 이의신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는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하나다. 법률상뿐 아니라 사실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으면 피해자 환부는 할 수 없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 그리고 한국의 재반법률은 몰수 선고지에 의하지 않고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행시지문인데, 형사선고 486조에 보면은 환부받을 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3개월간 환부 공고를 하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몰수 선고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환부, 가환부는 이건 형사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법원에서 환부를 원래 A한테 해줘야 되는데 B한테 잘못해줘도 A는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한 환부, 가환부는 절차법상 제도,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 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부받을 수 있다. 같은 지문이에요. 이렇게 형사소송에서 나오는 거고, 원래 실체법상 민법상으로 권리 있는 소유자가 있다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강제 체열과 강제 체류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강제 체열과 강제 체뇨에서 간호사가 의식이 없는 피의자로부터 이미 체열된 혈액을,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미 체열된 혈액을 제출했다. 간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랬을 때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미 제출물 압수로 적법하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사경의 요구를 받고 환자 본인이 아니라 처, 동사, 아들 누구의 동의를 얻는지 상관없어요. 요구하에 체열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강제 체열로서, 환자 자신의 동의가 없다면 사전 혹은 216조 3항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으로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위수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법한 강제 연행한 다음에 강제 체뇨를 했다. 강제 연행, 임의동행이 위법하면 강제 체뇨는 위법한데, 그러나 영장을 받아 다시금 체뇨하면은 이때는 뭐냐, 바로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 이거 앞에서도 했어요. 자, 그러나 네 번째, 위법한 강제 연행 직후에 호흡 측정을 했다. 그런데 나는 술을 안 마셨으니까 체열 요구해서 즉시 다시 체열을 했다. 이때는 그냥 독수과실로 봤고요. 강제 체열 시 필요한 영장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냥 압수수색 검증, 216조 3호에 있다 압수수색 검증 혹은 감정처분 허가장을 제시한 후 감정인이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내용이 그냥 압수로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정처분 허가장은 똑같이 얘기한 거고, 그전에는 좀 압수수색이냐 검증이냐 그걸 통으로 묶었다가 최근에 아예 압수로 명시를 했고요. 여섯 번째, 동의에 의한 체열 체뇨도 인정합니다.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그러나 임의수사로서 인정하지만 신체 자체는 처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처분자, 피를 뽑힌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교통사고 후에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다.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만으로 영장 없는 체열 안 된다. 꼭 본인이 동의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 7번 음주 측정과 관련해서 호흡 측정은 진술 거부권과 상관이 없는 제도다. 진술 거부권, 진술, 사람의 말인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수사이고요. 경찰관은 호흡 측정 거부자에게 혈액 측정 방법이 있다. 알릴 의무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호흡 측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혈액 측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도로교통법상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흡 측정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우겨가지고 혈액 측정하자, 이걸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가는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주변 정황 참작해서 혈액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완전 술 냄새 풍풍 남기고 그러는데 기계 오작동을 오래된다. 이때는 혈액 측정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수사로서 혈액 측정이 적법하려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혈액 처치가 이루어졌다. 객관적 사정에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임의동행의 요건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한 게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임의제출 압수와 관련해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은 임의제출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요구해서 의료인이 체열했다. 그러면 강제체열로 봐버린다. 또한 이렇게 요구로 금융기관이 금융자료를 제출했다. 임의제출 형식을 할 수 없어도 임의제출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경향이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임의제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다만 임의제출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적인 제출, 임의제출물 압수로 적법한 것인지 제출의 임의성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인데 막 강압적으로 임의제출을 받는 거 막기 위해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 통관 검사와 관련해서 관세관청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처치, 성분 분석 등 행정조사를 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고 그것을 임의 제출했다라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앞에 설명했죠. 그러나 최근에 통제 배달에 의한 거,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 이것은 일반적인 수출입품에 대한 통관 목적 조사와는 달리 범죄 수사인 압수수색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사전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 제출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타 영장주의 예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요건 일단 암기하시고 개별 판례는 문제 해설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3번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형사소송법상 압수작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 항상 민사소송 절차에 권리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절차는 형사법적인 문제고, 민사의 소유권은 민사법원에서 훨씬 더 잘 파악하고 형사법원 고려 없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증거에만 공할 물건. 증거에 공할 것은 가한부할 수 있다. 증거에만은 가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계속 사용해야 될 물건,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고 가한부하여야 한다고 할 거고. 세 번째,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환부하는 판결, 피해자 환부 판결을 하고. 네 번째, 압수한 서류 물품에 대해서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해제, 환부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압수물의 환부과 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압수 계속 필요가 없다. 환부죠.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되고. 여러분들 이 결정 판결에 대해서 살짝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판결 선고를 전후로 이 수사와 공판에서는 결정으로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를 합니다. 판결을 선고와 동시에 할 때는 여기 때는 판결로서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결정이나 판결이냐를 구분해서 구분하여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즉 결정 판결 때문에 틀린 지문을 만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문이 매우 엄격하고 상황을 해야 돼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결정이나 판결이냐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르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안 골라도 돼요. 압수물의 환부가 환부, 피해자 환부는 원래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그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압수 계속 필요가 없으면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해야 되고, 증거의 공할에만은 하여야 한다. 증거의 공할은 할 수 있다로 되겠고요. 형사소송법 133조 1항 증거의 공할 압수물, 증거물과 몰수할 성격을 가진 것이 포함된다. 이게 임의적 가한부에 대한 거예요. 133조 1항은 임의적 가한부에 대한 조문이고. 자, 그 다음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필요적으로 몰수, 필요적 몰수는 가한부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필요적 몰수는 가한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필요적 몰수. 그러니까 임의적 몰수는 임의적 가한부가 되지만 필요적 몰수는 환부, 가한부 아무런 대상이 안 돼요. 네 번째,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소유권을 포기, 수사기관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만약 수사기관에 대해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 환부 청구권 포기 자체가 안 되고, 포기해도 환부 의무를 면하지 못해요. 반드시 환부해야. 그러니까 환부 청구권은 포기 못하고 소유권을 포기해도 반드시 환부해야 되고 무조건 환부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문제. 증거의 공할 압수물, 증거의 공할이니까 임의적 가한부가 되겠죠. 가한부할 것인지는 태양, 경종,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 인멸, 훼손, 위협, 수사나 공판의 진행, 압수에서 받은 피압자의 불이익 여러 장을 참작하여 여러 사정 검토 종합적으로 판단, 임의적 가한부니까. 두 번째,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된다. 환부에서 통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환이가 피통이죠. 대환이가 피통이니까 대환이가 환부, 통지합니다. 피의자라든지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세 번째, 피압자 중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환부 청구권은 포기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환부 청구할 권리도 소멸하느냐? 아니다. 반드시 환부하여야 되고 환부 청구권 포기도 안 된다고 그랬고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청구가 있는 때는 환부가 안부해야 된다. 법조문 218조의 2랑 그대로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권한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뭐야? 폐기하여야 한다. 일단은 폐기하여야 한다 자체도 틀렸어요. 폐기 처분은 폐기할 수 있다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폐기 처분은 뭘 할 수 있어요? 위헌물과 금제품에 대해서 하는 거고, 위헌물은 동의가 없어도 항상 이것만 보면 돼요. 금제품은 동의 얻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개판이에요. 그쵸?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위의 조문은 대가 보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피고 사건 전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고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해야 되고, 압수 계속이 필요 없으면 환부할 의무가 있고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수자, 보관자, 제출인의 청구해서 가환부할 수 있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니까 임의적 가환부할 수 있다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 사경은 피의자 기타 유류인의 유료한 물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18조 영치. 임의 제출한 물건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돼요. 사전 사후 영장이 필요 없잖아요. 사경이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조서 작성, 사진 촬영 첨부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네 번째, 사경은 압수한 작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사경은 항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사경은. 그래서 환부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다 받으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로 받으시고요. 다음 문제.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거에만은 뭐예요? 하여야 한다. 가환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 2번,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해서 보관 의무, 가하니까 임시로 하니까 보관했다. 필요시 제출하는 거예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요구시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사경은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대환이가 피통, 환부, 통지해야 피해자, 피의자 통지해야 되고, 네 번째,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소유권을 포기, 압수물 환부 청구권 소멸하냐? 안 되죠. 환부 의무도 면제되느냐? 아니죠. 반복적이네요. 자, 다음 179번 보겠습니다.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에 타당하지 않은 건, 자, 형법 48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임의적 몰수 대상물도 임의적 가환부 대상이라 그랬어요. 틀렸다. 자, 그 다음 환부에 의해서 압수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할 뿐 환부를 받은 자의 실체법상, 즉 민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이 없다. 민법상 권리 있는 자는 잘못 환부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죠. 약속엄, 어음수표, 위조수표 이런 것들, 범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가 안부, 원래 폐기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몰수 선고가 있은 뒤에 위조 표시하여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가 염려가 있어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 대가 보관할 수 있다. 몰수해야 할 압수물 뿐만 아니라 몰수 대상이 된 환부해야 할 압수물도 대가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헌물은 동의가 없어도 폐기 처분. 그러나 법령상 생산, 제조, 소유, 소지, 요통이 금지되는 압수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폐기 처분이 가능하지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를 경찰 채용 시험에서 베낀 거죠. 그래서 항상 변호사 시험은 매년 나오면 모든 국가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사경 P는 X제약회사 대표 갑과 직원들이 공모하여 의사병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죄 사실로 1영장을 근거하여 X회사를 압수했고, 압수수색 영장 시 위영장을 갑에게 영장도 제시, 현장에 없는 을에게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 전부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외장하드에 복제 경찰서로 가져갔다. 그 P는 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징한 전자정보를 탐색 분석하던 중 갑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을 발견, 문서로 출력, 소명자료로 제출, 다시 이영장을 발부받았다. P는 이영장의 근거로 갑의 참여가 없는 상태, 참여가 없으니까 잘못됐네요. 이 외장 하드에서 탐색하던 중 뇌물 공여 내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5개월이 지나 목록을 교부했다. 제주시사실 압수수색 사건까지 섞어놨네요. 한편 1영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1영장은 뭐 리베이트 제공 사실, 사무실에 보관해주던 A 변호사 작성의 리베이트에 관한 법률 의견서도 압수했는데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압수 목록은 즉시 교부 맞아요. 하는 게 아니므로 이 압수 5개월 지나서 한 건 위법하다. 니은 위 법률 의견서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지만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압수한 거로서 위법 수집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제 갑이 이 변호사, 이 변호인에게 이제 상담을 딱 해가지고 이 변호인이 이 상담 내용에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요. 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서 이 부분을 갑에게 딱 송달했어요. 그래서 갑이 갑에게 우송을 했다. 갑이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법률 의견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을 때, 즉 이 변호사의 영역에 있을 때는 변호사가 업무상 비밀과 비밀에 따른 압수거부권이 있어요. 반면에 갑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판례 전원합의체로 나온 거예요. 갑은 이런 변호사의 압수거부권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뭐 갑이나 A 동의 없어도 압수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압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 즉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변호사가 거부할 수 있지만 이걸 제3자에게 줬을 때 제3자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압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 법률 의견서는 어디에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압수가 적법하고 위법 수집 증거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에 대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했는데 이 부분은 틀렸죠. 을은 참여를 안 했잖아요. 참여를 하지 않아서 현장에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가능할 때는 영장 제시 안 해도 좋고, 1영장에 근거하여 출력한 뇌물 공여 내역서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이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한 뇌물 공여 내역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처분에 대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이 영장의 근거로서 뇌물 충격을 압수했고 5개월이 지나서 압수 목록을 고부한 거예요. 이 영장에 의해서 5개월 지나서 목록을 교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참여권도 인정 안 했다고 했고요.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을은 갑의 증례 사실에 의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그에 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
이 수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어서 312조 5항에서 나오는 312조 5항의 진술서, 사항, 참고인 진술조서 따라서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 태도죠. 수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 좀 다양한 논점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관계를 조금만 정리하면 일반 지문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음주 측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혈액 제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 의사능력이 없다는 건 생각할 능력 자체가 없다. 혼수 상태에 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본인만 동의 가능하다. 본인만. 2번,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그럼 위수중. 강제 연행 상태로 시간적 장소자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호흡 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 뽑아달라 해서 했다. 이것은 독수과실로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냥 독수과실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는 독수과실에 예외. 영장 없이 바로 피 뽑은 사안에서는 그것은 독수과실로.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 측정에 의무를 지우고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영장주의 위배된다. 이것은 주치운전자에게 음주 측정, 정확히 얘기하면 호흡 측정에 대한 거죠. 이 호흡 측정과 관련해서는 이 호흡 측정, 정확히 이제 보이면 호흡 측정인데 이 호흡 측정에 대해서는 임의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볼 수 없고요. 네 번째,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 종료 시로부터 약 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인다. 뭐 임의동행에 문제 없으면 그러한 요구는 적법하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서 2시간여가 지나면 충분히 역주산을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216에서 218조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조문을 좀 암기해야 되는데 검사 또는 사경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 규정,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건조물, 항공기, 선차,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이제 수색. 조문은 수사지만 내용은 수색으로 새기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는데 원래 선거로 읽어야 돼요. 이거 한자로 된 것을 문제 내는 사람이 작은 것은 이제 거, 큰 건 차 하는데 선거, 선박과 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선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법조문이 수사지만 내용은 수색으로 새깁니다. 두 번째, 검사 사경은 200조의 2.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검사 사경은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그리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언제예요?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이죠. 이때 가급적이면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압수수색영장도 이때 함께 청구를 하면은 체포와 구속의 요건, 그 다음에 압수의 요건을 동시에 심판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간을 48시간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세 번째,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발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데 이때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 216조 3항이고요. 검사 사경은 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긴급체포가 성공해야 되죠.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일단 24시간 내에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요. 나아가 영장 청구는 지체 없이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이죠. 자, 다음 문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검사 사경은 피의자 기타 유류인의 유류물 소유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요. 검사 사경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를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시로부터 24시간 내에 하나여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사경은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고, 검사 사경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한 때, 압수할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속영장 청구. 영장 청구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영장 청구는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이죠. 자, 다음 문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이 강도 현행범인 갑을 발견하고 계속 추적하다가 제3자인 A의 주거에 숨어들자 A의 집에 들어가 갑을 찾기 위해 수색하는 것. 이것은 여기 체포 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 216조 1항 1호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괜찮고요. 두 번째, 사람이 호프집에서 살해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호프집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 영장 없이 할 수 있느냐? 자, 이건 범죄 장소 아니겠습니까?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사후영장은 별개고 일단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살인 피의자 갑을 2014년 12월 1일 13시경 긴급 체포하고 12월 2일 16시경에 갑의 집을 수색하여, 자, 긴급 체포된 자에는 24시간 내에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16시니까 24시간 넘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네 번째, 사경이 피고인을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216조 2항에 따라서 허용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 주의는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정리하고 두 가지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200조의 이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원래 조문은 수사인데 수색으로 해석한다 했죠. 사경은 긴급 체포된 자에 따라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24시간 내에 하나여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 사경은 현행범 체포 규정에서 체포 시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도 있고요. 사경은 216조 규정에 따라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에서 긴급을 용하여 지방법원 판사 영장을 받을 때 영장 없이 압수하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이 없죠. 지체 없이 216조 3항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문제. 186번은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원래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거죠. 사경갑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항상 영장을 받으면 범죄 사실이 뭔지를 받아야 돼요. 압수수색 영장에 가하여 A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에서 대마가 발견됐다. A를 체포하지 않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A를 대마 소지로 인한, 그러니까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했다. 이건 이제 체포 현장에서 압수하는 거예요. 영장으로는 안 되죠. 영장은 음란물 유포니까 체포 현장에서 압수로 가는 거고. 그러나 다음날 체포된 A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고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를 않았다. 옳지 않은 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받은 영장. A에게 영장을 다시 영장, 압수수색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는 건 맞죠.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준다.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것도 맞고요. 세 번째, 갑이 대마를 압수하는 것은 사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디? 체포 현장에서 압수. 갑이 A를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하는 행위도 현행범 체포로 괜찮고요. 그런데 5번, 압수한 대마와 그 압수조서의 기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이게 사후 영장이 없어서 위수중이고, 그래서 계속 보관한 게 위수중이고 대마 소지에 관한 증거로 할 수 없다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 수사 목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이렇게 요청하여 혈액 채취, 강제 체열이죠. 예, 이미 체열된 걸 제출한 게 아니라 이건 강제 체열이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위수적. 벌써 답은 나왔고. 두 번째, 음란물 유포 범죄 혐의로 영장을 받은 사경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과정해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 그 다음날 사후영장을 여기서는 받았다고 했어요. 다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사경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사후영장이 없어도 돼요. 네 번째, 사경은 2007년 3월 1일 10시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날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발견 압수. 압수개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후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11시 이 판례 그 보이스피싱 점유이탈물 횡령이 좀 변형을 해놨는데 뭐 그 당시 사정으로서 보이스피싱에 제공된 물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후영장도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88번이 이제 압수수색에 관한 마지막 문제인데 사경이 집단으로 흉기 등을 이용하여 상해한 혐의로 자, 대문 앞 20m 떨어진 지점에서 체포 집안으로 갔다. 이 대문이 있으면 문 밖은 체포 현장이 아니라고 해요. 체포 현장이 아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흉기와 합의서를 압수한 경우 임의 제출 동의서 받았어도 이 압수물은 증거 능력이 없고요. 나아가 임의 제출 동의서를 독수과실로 봐요. 우리 판례는 독수과실로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 그러나 환부한 다음에 임의 제출을 받으면 나아가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자의 신체 수색이나 검증은 여성 수사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틀렸어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자의 신체, 성년의 여자, 여자의 신체 검사, 의사 또는 성년의 여자.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여성 수사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자, 그 다음 형사소송법 129조는 압수물을 교부하도록 시기 제한 규정이 없어도 5개월이 지나야 작성 교부한 것을 위법하다. 압수 현장에서 작성해서 즉시 교부해야 된다는 게 판례고요. 그다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을 물건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면 증거 능력 인정되느냐?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다. 이것도 증거 동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2번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188번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